아이들의 집 기자님이 보신 신작 영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작인데 개봉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근데 뭐 네.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또 마땅히 다른 새 영화를 많이 못 보기도 하고 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팀 버튼 감독이 좀 관객들한테 만족스러운 작품을 내놓은 것 같아서요. 영화 스틸 사진이나 뭐 포스터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원작이 있어? 이게 팀 버튼 본인이 쓴 거 아니야? 그쵸. 너무 팀 버튼 맞춤으로 생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게 오히려 놀라울 지경인 랜섬 릭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원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웅담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 같았던 소재라면 이 책은 진짜 팀 버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소재였다고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손의 에드워드 같은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들은 이제 피큘리어들, 크립토사피엔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척받고 차별받고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다는 이유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모 역을 인브린이라고 하는 크립토사피엔스의 일종인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인브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새로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바깥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타임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 회귀하는 그 시간의 정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한은 이 피큘리어한 아이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메리 포핀스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인브린들인 거죠. 메리 포핀스랑 되게 뭔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 인브린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주인공 이 제목에 있는 미스 페레그린이 그 인브린 중에 한 명이고 그걸 에바 그린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뭐 이미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루엣은 정말 무슨 약간 앵무새 같이 보이고요. 옷이나 모자나 이 헤어스타일 같은 거 그리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메리 포핀스의 옆모습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 쌀쌀맞은 보모, 냉정하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모라는 점도 이제 메리 포핀스하고 이제 통합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이상한 세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세계,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미스 페레그린의 집에서 본인도 살다가 속세로 나와서 나이가 든 할아버지로부터 그곳을 찾아가라는 유언을 들은 미국 소년 제이크, 아사 버터필드가 연기를 하는데요. 제이크가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미스 페레그린의 엽서가 발송된 주소, 그게 바로 영국 웨일즈의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섬을 찾아가면서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내키지 않아 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섬까지 갔는데 섬에서 찾아간 그 미스 페레그린의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은 이미 폐허가 된 거예요. 어떻게 폐허가 됐냐면 전쟁 때 아까 왜 이제 노말한 존재들이 피큘리어들을 배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다른 존재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는 최악인 그 나치즘의 그 나치군에게 폭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아이들이 사는 집을 그 타겟으로 해서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폭격돼서 자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걸까라고 이제 제이크가 아쉬움으로 그곳을 맴돌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네. 누구냐면 할아버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소년에게 묘사해줬던 남다른 특징을 가진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렇게 괴상하단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부모들은 할아버지 헛소리고 허풍이니까 그걸 너무 진짜로 믿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발표했다가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진 속에서 봤던 아이들과 만나게 돼요. 이 아이들 뭐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진짜 제일 작은 꼬마가 소파를 막 척척 들어서 옮기는 괴력을 가진 꼬마 소녀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엑스맨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그렇죠. 그 영재학교 자비의 교수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팀 버튼의 엑스맨이라고 표현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근데 식물 빨리 자라게 하는 아이는 오늘 저녁엔 당근 몇 개 필요해요, 선생님. 그럼 페레그린이 하나면 된다. 하나면 된다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따만한 당근을 식물을 자라게 해서 이제 이만큼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파 드는 꼬맹이가 와서 쑥 뽑아주죠. 뭐 그런 식의 재밌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를 아기자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 인형을 조립해서 심장을 넣음으로써 프랑켄슈타인처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도 있고요. 가장 제가 재밌었던 건 한쪽 눈이 영사기 렌즈라서 자기가 꾼 꿈을 저녁 먹고 나서 다른 친구들한테 영화로 보여줄 수 있는 소년도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좋네요. 그리고 네. 그 예고편에 보니까 네. 풍선처럼 계속 네, 뜨는 맞아요. 소년도 그게 이 있고. 영화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인데 네. 제가 좀 보다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남들처럼 지상의 중력을 받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거대한 납구두, 통곡구두를 이렇게 채우고 스키 붙이신 듯이 척척척 채우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뭘 잡으러 올라가지 새집에 아기 새를 올려줄 때는 허리에 동아줄을 묶고 이제 다른 친구가 그걸 잡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능력, 또 하나의 능력은 공기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령 물속에 가라앉은 여객선 안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녀가 공기를 내뿜으면 그 공기의 힘으로 선실에 들어있는 물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좋죠. 그래서 그런 소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다가 그 이미지 이 떠다니는 풍선 소녀의 이미지를 보고 아차 싶었던 건 제가 칸에서 재밌게 봤던 슬랙베이라는 영화도 장차 개봉을 할 거거든요. 네. 브루노 디몬 감독의 그 영화에도 이렇게 사람이 풍선처럼 떠다니는 굉장히 몽환적인 장면이 있어요. 근데 페레그린이 이제 선수 쳐서 개봉하는 바람에 이제 슬랙베이가 개봉할 때 사람들이 저거 봤는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노 디몽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관절염과 디스크로부터 되게 자유롭겠네요, 그죠? 진짜 부러웠어요. 수영도 잘하고. 자, 그래서 이 타임루프는 그러니까 언제 자리를 잡고 있냐면 미스 페레그린이 관리하는 아이들 집의 이 타임루프는 나치가 이 집을 폭격한 하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크가 그 집에 초대받아서 하루를 같이 지내보니까 저녁마다 폭격기가 다가올 때 다들 마당에 모여서 방독면을 쓰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3, 2, 1 하면서 페레그린이 시계를 들고 미스 페레그린이 그 시간을 멈추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저 보면서 묘한 어떤 감동,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몰살시킨 폭격을 영원히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법 같은 일이 매일 한 데일리 행사가 끝났을 때 된 거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오늘도 즐거웠다라는 식으로 마치 저녁 먹고 마당에서 과일 먹고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그냥 개운하게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게 그게 어쩌면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은 실제로는 다 죽은 것이고 그냥 그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타지라고 만약에 가정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럴 수도 있었는데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은 마법으로 폭격을 멈추는 장면이 이제 아름다우면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누군가의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는 환상이라면 참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타임루프를 초대받은 그 제이크는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고 그 죽음을 초래한 괴물들이 이 특별한 피큘리어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과 아이들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괴물들의 이름은 할로가스트라고 불리고 희생자들의 눈을 뽑아서 먹는 그런 무서운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팀 버튼이 눈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영화가 빅 아이즈라고 굉장히 눈이 큰 아이들만 그리는 화가에 관한 영화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야기상으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미국 소년이 웨일즈로 한 번 여행을 오고 그 웨일즈로 한 번 여행을 온 다음에 시간 여행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40년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거니까 이중 여행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 다른 그 인브린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아이들의
타임루프가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임루프들이 이제 토끼굴처럼 막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횡으로 이야기의 시공이 좀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팀버튼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위손을 보면서 이제 뭐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 팀버튼 하면 애착하고 있는 요소들을 총망라해 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비틀주스의 집을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위손 생각이 나고요. 그 타임루프로 들어가는 숲 같은 곳은 슬리피 할로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인형들을 조립해서 그 안에 심장을 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신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허풍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인물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판타지의 세계 속으로 아들이나 손자가 들어간다는 이 구성. 그건 빅피쉬하고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팀버튼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마치 이 영화 속의 제이크처럼 미국 학교의 문화에는 적응을 못하는 아이였고 이제 아트스쿨에 가서야 비로소 약간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었는데 마치 이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 자기가 아트스쿨에 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상한 아이들이 와 있는데 모두가 외톨인데 같이 클래스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느낌이 마치 이상한 아이들의 학교랑 비슷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면이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인터뷰가 BBC의 인터뷰였는데 BBC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 중에 자기는 누구랑 제일 비슷한 것 같냐. 이상한 아이들 중에 팀버튼 감독이 자기는 사실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 나한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걸 원하는 아이였지만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보면은 아까 이상한 것 위어드한 것들로부터 더 위어드한 걸 만들어내는 그 소년 그 인형들의 팔다리를 조립해서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내는 그 에녹이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그런 소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영상에 생각한다. 나오는 소년이죠. 근데 거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을 한쪽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소년 정말. 그리고 또 이들은 엑스맨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능력은 좀 유용하지만 힘이 센 소녀나 뭐 식물을 키우는 능력은 이제 실용성이 있지만 어떤 능력은 그다지 그렇게 쓸모가 없는데 아무튼 남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꼬마 소녀는 뒤통수에 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몸 안에 벌을 치는 소년이 있어요. 벌이 몸 안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면은 이제 벌이 쏟아져.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그래서 그 베일을 쓰고서 밥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건 사실 특별히 쓸모는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 엄청난 공격 무기가 되죠. 네. 벌을 다룰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영화는 우리가 팀버튼 하면 생각하는 흉흉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이미지들, 추한 것 같은데 예쁜 이미지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아까 그 폭격하는 순간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폭격을 멈추는 그 타임 루프를 다시 재가동하는 장면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몇몇 떨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그 중에 재밌는 장면이 막판에 액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식 유원지 있잖아요. 네. 우리 막 최신 롤러코스터 말고 막 회전목마라든가 대관람차 같은 거 있는 구식유원지 아시죠? 시골 가면 있는 영국의 그런 분위기를 보존하고 있는 그 부둣가 도시가 블랙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블랙풀에 타임루프 입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모두가 가서 할로가스트들하고 대접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그 에녹이라는 소년이 인형들로 만들어낸 해골 꼭두각시 부대들과 할로가스트가 싸우는 장면 이런 거는 너무 유쾌해요. 약간 크리스마스 전야의 악몽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현대 유원지에서 벌어진 그런 이제 액션 클라이맥스들도 재밌어서 그동안 이제 몇몇 편이 팀버튼으로부터 좀 실망스러운 영화들이 나왔었는데 그건 제가 실망한 이유들은 자기의 정립된 스타일만 복제를 해나가는 약간 좀 아니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영화는 주인공들이 아이들이 되면서 뭔가 그 사실 팀버튼 하면은 소년의 영혼이거든요. 근데 주인공 자체가 다시 소년이 되면서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줬던 그 기본적인 정서 그리고 유머까지 다 되살아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냥 비주얼만이 아닌 세계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팀 버튼의 영화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이상한 아이들인데 이거는 이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아이들은 진짜 딱 봐도 눈에 띄는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크라는 소년, 일반적인 세계에서 적응을 못했던 이 소년도 이상한 아이인 거잖아요. 이상한 정도는 다르지만. 근데 바로 이 팀버튼 영화 속에서는 이 이상한 아이들이 다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토끼굴을 건너가기 때문에 앨리스도 마찬가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런 아이죠. 다른 세계에 흥미를 갖고 있고 그 세계의 이방의 존재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분리된 세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상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팀버튼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재미있어요. 정말 많네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럴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또 넘어갈지 모르는 분하지만 재밌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신작 영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작 영화까지 다 만나봤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 재개봉관에서 다룰 작품도 네. 다음 주에는요.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탔던 좀 긴 영화네요. 아까 러닝타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긴 영화를 몇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도 되죠? 거의 3시간? 3시간 안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청취자 김수연 님이 신청하셨던 영화 가장 네. 따뜻한 색 블루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마지막 네. 곡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중에서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곡이 있더라고요. 반갑게도. 그래서 Wish That You Were Here 듣겠습니다.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혜리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영화 얘기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잠시 후 클로이츠의 짜투리 영화 음악실로 돌아오겠습니다.